남편과 상간녀가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하겠답시고 시댁 식구 6명이 단체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날아갔습니다. 떠나기 직전 시어머니는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이렇게 말했죠. 일주일 뒤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놔주마. 일주일 후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침실 문틀에 비스듬히 기대어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그 어떤 파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죠. 소파 위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는 제 시동생에게 캐리어에 짐을 쑤셔 넣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댔죠. 야, 잘 좀 넣어라. 구겨지거나 흠집 나면 안 돼. 이게 다 싱가포르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귀한 것들이란 말이다. 제 남편 박민석은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시선은 베란다 밖을 향한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옆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교태 섞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 최미영이었습니다. 이 대가족의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총 6식구가 제 남편과 저 상간녀가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하는 걸 축하해 주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말로 내뱉기조차 우스운 일이죠.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돕는 시댁은 봤어도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외까지 날아가 중온 수속을 밟아주는 꼴은 난생 처음 봅니다. 저는 민석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빈털터리에서 시작해 지금의 아파트와 차를 마련하기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집안 사업도 제가 발로 뛰며 함께 일으켜 세운 것이고 시부모님 노후자금에 시동생들 학비까지 제 피와 땀이 서려 있지 않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다. 밖에서 젊은 여자 하나 꿰차고 오더니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들켰을 때 민석 씨는 잠깐 실수였다느니 하며 사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온 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싱가포르에 가서 혼인신고할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곳은 절차가 간단하다느니 돌아와서 저와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느니 하는 소리를 어젯밤 거실 문틈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 여사는 가슴을 치며 아들에게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라. 싱가포르 갔다 오면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그 옆편에 붙어 있어 봤자 집안의 화근 덩어리야. 저는 그때 당장 들어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 챙겼냐? 더 비뜨다간 비행기 놓치겠다. 김 여사가 손바닥을 탁탁 털며 민석 씨 옆으로 다가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 선 칼날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제야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간다. 갔다 오면 바로 이혼 서류 도장 찍자. 최미영도 덩달아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민석 오빠, 얼른 가요. 할아버님, 할머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힐끔거리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승리감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참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수진이 너, 우리 원망하지 마라.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은 내 탓이지 누굴 탓하겠니? 우리 박씨 집안에 너처럼 알못 낳는 암탉은 필요 없어. 이 소리 5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했지만 제 몸이 약해 온갖 약을 먹고 조리를 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위로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바람 피우는 핑계로 삼고 있네요. 가요, 가. 무슨 말을 더 섞어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요. 신우이 박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지난달에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우르르 현관을 나설 때 김 여사가 맨 뒤에서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잠깐 화장실로 와봐라. 할 말이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은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곳이었죠. 제가 발을 들이밀자마자 김 여사는 맹렬한 기세로 문을 닫고 밖에서 잠금 장치를 돌려버렸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여사는 문에 기대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냐고? 수진이 너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견뎌봐. 내 아들 쥐고 흔들더니 꼴 좋다. 거기서 반성이나 좀 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 열어줘요. 저는 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 7일 동안 가 있을 거다. 갔다 와서 계산 끝내자고. 그 일주일 동안 얌전히 거기 처박혀 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를 굶겨 죽이려는 거예요? 굶겨 죽여.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야. 김 여사는 혀를 춤찼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 길은 열어뒀다. 거기 수돗물 나오지. 그거 마시고 살아남으면 봐주마. 대신 얌전히 몸만 나가라. 만약 못 버티고 죽으면 그건 내 팔자가 사나운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 미쳤어. 당신들 미쳤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범죄예요. 감금이라고요. 범죄?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믿어주겠니?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죽으면 그냥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녀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다 됐어 가자. 늦겠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점차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문에 기대어 이 좁은 공간을 둘러보는데 공포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옥자, 이 독한 노인네가 나를 일주일이나 가두고 죽이려 하다니. 그리고 박민석, 그 가족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저는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발가락이 욱신거렸지만 화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아내. 죽어. 당신들 생각대로 되게 둘 줄 알고. 나, 김수진은 물렁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이 이렇게 독하게 나온다면 나도 악마가 되어주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최우선 과제는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 멀리 가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할 겁니다. 이 아파트는 방음이 너무 잘 되는 데다가 지금 시간엔 이웃들이 출근하거나 장을 보러 가서 집에 없을 테니까요. 화장실 내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매끄러운 타일 벽, 무거운 대리석 세면대, 평범한 양변기, 그리고 금속 변기솔, 문은 원목이고 손잡이는 둥근 옛날식 구형 잠금장치였습니다. 문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잠금장치는 도구만 있으면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 아래를 뒤져봤지만
청소 세제 외엔 쓸만한 게 없었습니다. 변기 소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 막대가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힘껏 구부려 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 틈새에 끼워 비틀어 보려 했지만 틈이 너무 좁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기다려야 하나? 아니야, 기다릴 순 없어. 놈들이 돌아오면 난 정말 도마 위에 생선꼴이 될 거야. 다시 화장실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창문에 꽂혔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작았고 쇠로 된 방범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되어 보였고 가장자리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흔들어 보았지만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범창을 고정한 나사가 약간 헐거워 보였습니다. 손톱을 세워 나사를 돌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사를 돌렸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했고 손가락이 금세 까져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약 10분쯤 끙끙댄 끝에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바닥에 나사를 던지고 두 번째 나사에 매달렸습니다. 요령이 생기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세 번째 나사를 풀고 있을 때 밖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벌써 돌아온 건가? 이렇게 빨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 사람이 퇴근했나 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20분 정도 더 씨름한 끝에 4개의 나사를 모두 풀었습니다. 방범창을 떼어내 한쪽에 치워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화단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2층이라 높이는 2m 남짓. 뛰어내려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높이였습니다. 먼저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천천히 몸을 빼냈습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어서 욱신거렸지만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제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석, 김옥자, 그리고 너희 식구들. 딱 기다려.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어. 이제 너희가 절망을 맛볼 차례야.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 민석 씨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증거를 모아두라며 조언해준 친구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그 인간들이 또 괴롭혀? 현우야. 그 사람들이 나 화장실에 가두고 자기들끼리 싱가포르로 떠났어. 혼인신고하러.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나 탈출했어. 뭐, 미친 거 아니야? 감금이라니.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손가락이 좀 까졌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 도움이 필요해. 증거를 모아야겠어. 놈들을 아주 박살내버리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근처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도 손끝에는 쇠 냄새와 나사를 돌릴 때의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방금 지옥 문턱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복수의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맞은편에 털썩 앉더니 제 손부터 잡아 살폈습니다. 손이 왜 이래? 다 까졌잖아. 다른데 다친 데는 없어. 저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사 풀다가 그런 거야. 방범창 뜯고 나왔거든. 방범창을? 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나온 거야.
너무 위험했어. 김옥자 그 노인네.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어. 현우는 서둘러 주문을 마치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엿들은 이야기부터 오늘 아침 감금당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현우의 표정은 굳어졌고 손에 쥔 숟가락이 휘어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네. 박민석 그 자식. 처음에 네가 도와줘서 사업 일으킨 거 다 잊었나? 그 식구들은 완전 거머리떼야. 지금 욕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들이 싱가포르에 가 있는 일주일. 이 시간이 나한테는 유일한 기회야.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 현우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좋아. 냉정하게 하나씩 짚어보자. 우리의 목표는 3가지야. 첫째, 박민석과 최미영의 외도, 사실 입증,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중혼 시도. 이건 한국 법원에서 해외 중혼을 바로 인정하진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재산 분할 때 아주 유리해지지. 둘째, 재산 은닉 정황 포착. 내 몫을 찾아와야 해. 셋째, 김옥자의 감금 행위. 이건 형사 고소감이지만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에 강력한 근거가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빼돌리는 건 이미 시작했을 거야. 어제 시어머니가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재산 내역 확보야. 현우가 타이핑을 하며 말했습니다. 집문서, 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어디 있어? 등기 권리증이랑 차 서류는 서재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격리과에 있는데 내가 열쇠 가지고 있어. 좋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것들부터 찾아서 사진 찍어놔. 원본을 가져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은행 가서 부부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떼어봐. 특히 최근 6개월치 큰 돈이 빠져나간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해. 회사 장부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해. 지금 집에 다시 가는 게 안전할까? 제가 망설였습니다. 혹시 사람을 심어뒀으면 어쩌지? 그럴 리 없어. 온 가족이 다 갔잖아. 게다가 널 화장실에 가둬놨으니 안심하고 있을 거야. 네가 탈출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할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서 다녀와. 이웃들 눈에 안 띄게 하고 물건만 챙겨서 바로 나와. 알았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다녀올게. 회사는 오후에 가고 오전엔 은행부터 들러야겠어. 현우도 따라 일어서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담아. 확보하면 바로 나한테 가져오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고마워, 현우야. 고맙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법은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 현우와 헤어진 후 저는 먼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남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본인이 아니시면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지금 남편이 싱가포르에 가 있어서요. 저는 어젯밤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이 싱가포르에 가서 돈을 쓰네 마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녹음 파일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제 간절한 표정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갈아 보더니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6개월치만 뽑아드릴게요. 출력되는 종이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아들자마자 훑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최근 한 달 사이에 낯선 이름으로 거액이 여러 번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 성공하고 제 몸조리 비용으로 쓰자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걸 말도 없이 빼돌린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기요. 이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급 정지요. 직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이나 명확한 사고 신고가 있어야. 이혼 소송 준비 중이고 재산 은닉 정황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제 변호사님 연락처입니다. 저는 현우의 명함을 건넸고 직원은 현우와 통화한 끝에 임시 동결 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지급 정지 걸어드릴게요. 그 안에 법원 명령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아까의 난장판 그대로였습니다. 서재로 직행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 차량 서류, 각종 계약서, 하나씩 꺼내 사진을 찍고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때 금고 구석에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 씨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펼쳐보니 최미영에게 사준 선물 내역, 이체 기록, 심지어 어머니와 재산 빼돌릴 계획을 메모해 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이 장부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서둘러 챙겨 넣는데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심장이 댔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돌아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급히 금고를 닫고 문 뒤에 숨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티를 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서재에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아, 제가 며느리예요. 시부모님이 여행 가시면서 잠깐 뭐 좀 챙겨오라고 해서요. 청소하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가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아주머니가 제가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았거나 시어머니와 통화라도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우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박이다. 이 장부는 진짜 결정적이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현우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첫째, 가압류 신청. 이 증거들로 법원에 신청해서 너희 부부 명의 재산을 싹 다 묶어버릴 거야. 둘째, 싱가포르 현지 흥신소 연결. 민석이랑 최미영 뒤를 밟아서 사진이랑 영상 확보할 거야. 셋째, 소장 작성. 놈들 돌아오자마자 바로 소송 거는 거지. 좋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넌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 집에는 절대 가지 말고. 응, 친구 지은이네 집에 가 있으려고. 현우와 헤어진 후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지은이는 길길이 날뛰며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와 최미영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그리고 오늘 확보한 증거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났어. 집, 차,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 그리고 싱가포르 쪽 탐정도 민석이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중이야. 다행이다. 고마워, 현우야. 그리고 또 하나. 민석이가 돈 보낸 계좌 추적해 봤는데 하나는 최미영 먼 친척이고 나머지는 친구들이더라. 명백한 재산 은닉이야. 이것도 다 잡아낼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쯤 싱가포르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신나 있겠죠. 화장실에 갇힌 저를 비웃으며 쇼핑이나 즐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미 덫을 다 놓았고 돌아오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상황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명품 쇼핑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최미영에게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라며 치켜 세웠고 시누이들도 새언니 최고라며 아양을 떨었죠.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으며 최고급 해산물 요리를 먹고 제 욕을 안주 삼아 씹어댔습니다. 수진이 그년 지금쯤 배고파서 변기 물 퍼먹고 있는 거 아냐? 죽든 말든 상관없어. 오빠가 이혼하고 내쫓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딱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튿날 혼인신고를 하러 관공서에 갔는데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은 겁니다. 이 여성분, 미혼 증명서가 위조되었네요. 한국 기록 조회해보니 이미 기혼자입니다. 뭐라고요?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미영은 3년 전에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이혼 처리가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민석 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야, 너 나 속였어? 유부녀 주제에 나랑 결혼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김 여사도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최미영은 울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 오래라 서류 정리가 안 된 줄 몰랐다나 뭐라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관공서 한복판에서 고성이 오가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그 영상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꼴 좋다. 현우는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이 회사 부사장이 김상훈이지. 그 사람이 회사 자산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 내가 가서 법인인감이랑 장부 확보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지은이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상훈 부사장이 막아서려 했지만 법원 결정문을 들이밀자 깨갱하고 물러섰습니다. 경리과 김 과장님이 몰래 백업해둔 USB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더 이상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울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풀 죽은 모습의 시댁 식구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씩씩거리고 있었고 민석 씨는 최미영과 거리를 둔 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일찍 오셨네요.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화장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생긋 웃었습니다. 화장실 문 따는 게 뭐 그리 어렵나요? 그나저나 싱가포르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혼인신고는 잘하셨고요.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오자 가족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닥쳐.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민석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짐이나 싸. 당장 이혼이야. 이혼? 좋죠. 근데 빈손으로 나가는 건 당신일 텐데. 저는 가방에서 법원 결정문을 꺼내 그들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집, 차,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1억, 친구한테 맡긴 돈까지 다 찾아냈고요. 뭐라고? 민석 씨가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김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감금하고 가신 거 녹음 다 해놨어요. 형사 고소 들어갈 겁니다. 콩밥 드실 준비하세요. 이 독한 년이 김 여사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치세요. 여기 CCTV 다 돌아갑니다. 폭행죄까지 추가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를 감금했대. 아들이 바람 피우는데 온 가족이 도와줬다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저는 등 뒤에 대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제보했어요. 내일 아침 뉴스에 당신들 이야기 돼서 특필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준비하세요.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현우가 낸 소장이 접수되었고 언론 보도가 터지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싱가포르 원정 주문 시도 사건, 며느리 감금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제가 대표 자격을 인정받아 경영권을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빈털터리로 쫓겨나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최미영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뿐만 아니라 사기 결혼 혐의로 고소당해 잠적했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감금 혐의가 인정되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회사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회사를 더 키웠고 그 과정에서 대학 선배였던 선우 오빠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 오빠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꽃길만 걷자. 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창밖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을 지나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남편도 시댁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